안녕하세요. 그레이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상품 소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발주자인 신규 셀러분들은 주목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셀러의 첫 시작점이자 관문, 바로 상품 소싱인데요. 경험이 없으신 셀러분들일수록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잘 팔리고 마진도 많이 낼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스토어를 개설하고서 상품 소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결국엔 많은 상품을 보고 실제로 판매하는 경험이 쌓여야만 이 과정이 점점 빨라지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계신가요? 도매 사이트인 도매국 등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리바바나 1688을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박람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발품을 통해 상품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상황에 맞게 소싱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초보 판매자가 피해야 할 상품의 특징입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디자인보다 기능이 더 중요한 상품입니다. 온라인 상품은 실제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상세 페이지와 리뷰만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기능이 중요한 제품 등은 리뷰를 보고 구매하는 구매자가 대부분입니다. 신규 판매자인 초보분들은 이 부분에 매우 취약한데요. 리뷰 수부터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판매자들과의 경쟁에서 열세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한 상품을 소싱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시로 청소기와 메모장을 들 수 있는데요. 기능이 정말 중요한 청소기는 리뷰 등의 크게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만 메모장의 경우 디자인이 정말 괜찮다면 리뷰가 딱히 없어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디자인이 더 중요한 상품 소싱을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초보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소사업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는 나이키, 청소기는 다이슨과 같이 이미 시장에서 확고하게 브랜드 파워가 형성된 키워드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소사업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소싱하여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쉽게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틈새 공략이 어려운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신규 상품을 소싱할 때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여 상위 판매자들의 리뷰, 구매 건수를 파악하는데요. 리뷰 10,000개 이상, 구매 건수가 1일 50개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진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요. 제 상품 관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품 소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전에 실질적인 경쟁 강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위 10등까지의 상품이 실질적인 나의 경쟁 상대이며 내 상품이 이들 사이에 놓였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이들의 상세 페이지는 어떤지, 상세 페이지가 허술한지 파악하는 걸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를 대충 만든 상위 판매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내가 진입하기에 매우 용이해집니다. 내가 이 부분을 공략하면
차별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10등까지의 판매 건수, 리뷰 수를 파악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리뷰 10,000개 이상, 구매 건수가 1일 50개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진입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건수를 일 단위로 파악하는 툴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쇼핑에 표시된 판매 건수와 리뷰 수를 통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경험에 기반하는 것도 있는데요. 초보분들에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대략적인 가이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소싱의 중요한 참고 자료를 찾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소싱에 있어 나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자료가 바로 상위 판매자들의 리뷰입니다. 상위 10개 상품들의 리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리뷰만 따로 정리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공통된 불만 사항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불만 사항을 개선시킬 만한 상품을 상품 소싱할 때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개선 포인트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될 것입니다. 소싱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오프라인 그리고 중국 도매 사이트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어디서 소싱하는 것보다도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상품 소싱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